체혈, 간호보조 활동은 체혈은요, 피를 뽑는 거예요. 1.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문질러준다. 2. 체혈 전 팔을 심장 위치보다 높여준다. 3. 체혈 부위의 혈관 확장을 위해 냉찜질을 해준다. 4. 체혈된 혈액이 검체 용기의 벽으로 흘러가도록 한다. 5. 체혈된 혈액이 시약과 골고루 섞이도록 검체 용기를 세게 흔든다. 정답은요? 4번. 체혈된 혈액이 검체 용기의 벽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한다. 가운데로 쭉 짜주는 게 아니에요. 탁탁 이렇게 벽으로 흘러가서 중앙으로 들어가게끔 체혈한 피를 모으는 것입니다. 1번 문질러주면은요 피멍이 들어요. 눌러준다 이게 맞습니다. 체혈을 했던 IV를 맞았던 문질러주는 게 아니라 눌러준다예요. 체혈 전 팔을 심장 위치보다 높여주면 그 안에 피가 없어서 피 뽑기 어렵겠죠? 체혈 부위의 혈관 확장을 위해서는 냉찜질 아니죠. 온찜질입니다. 냉찜질은 혈관이 수축돼요. 체혈된 혈액이 시약과 골고루 섞이도록 검체 용기를 세게 흔들면요. 이 피가 용혈됩니다. 파괴됩니다. 세게 흔들면 안 되고요. 손바닥에 놓고 문질러 줘야 됩니다. 혈액 검사, 정맥 혈액 채취 방법.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전혈구 검사, CBC 검사의 경우 EDTA, 혈소판 항응고제가 섞인 시험관에 이게 보라색 병이거든요. 이것을 사용해서 체혈을 하는데 항응고제가 그 병 안에 있어요. 충분히 섞이도록 흔들어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한다. 여기서는 흔들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에요. 전혈구 검사의 경우에는 혈소판 항응고제가 그 보라색 병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피랑 섞여야지 피가 굳지 않는다,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다, 항응고제가 충분히 섞이도록 흔들어라 이 얘긴데 이게 쉐킷쉐킷 흔들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손바닥에 그 병을 놓고 이렇게 비벼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섞이라는 말이지 막 쉐킷쉐킷 흔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흔들어는 아니지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나요? 충분히 흔들어줘라. 하지만 그것을 막 흔들으라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 충분히 섞이도록 믹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체혈된 혈액이 시약과 골고루 섞이도록 검체 용기를 살살 돌려준다. 이 표현이 맞아요. 사실은 살살 돌려준다. 체혈, 검체 용기 벽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또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눌러주는 이유는 피멍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거. 아네로이드 혈압계로 성인의 위팔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옛날 혈압계요. 1. 팔을 심장 위치보다 높게 하여 혈압을 측정한다. 2. 커프와 연결된 고무관 부분을 위팔 동맥 부위에 대고 커프를 감는다. 3. 커프와 팔 사이에 여유를 두지 않고 커프를 단단히 감는다. 4. 커프 압력을 초당 20에서 30 속도로 내리면서 혈압을 측정한다. 5. 재측정이 필요하면 10초 이내에 다시 측정한다. 정답은요? 2번 커프와 연결된 고무관 부분을 위팔 동맥 부위에 대고 커프를 감는다. 이게 맞고요. 팔과 심장 높이는 같게 한다. 또 커프 감을 때 손가락 하나는 들어갈 정도로 여유를 둔다 했죠. 커프 속도는요. 얼마큼 내려요? 2mm Hg예요. 20, 30이 아니라 2. 재측정 필요하면은 적어도 몇 초, 30초에서 1분이었나요? 이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한참 있다가 재야 돼요. 이거는 금방 하면 안 된다. 혈압, 환자의 팔과 심장을 같은 높이로 놓는다. 혈압은 120에 80을 정상으로 보고요. 고혈압은 140에 90, 저혈압은 90에 60 정도로 봅니다. 상한 동맥의 제저, 혈압이 항상 정상 측정되려면 팔과 심장 높이가 같아야 돼요. 상한 동맥 팔꿈치에서 2에서 5cm 위에다가 감고요. 손가락 하나 정도의 여유를 두고 감고 이 커프의 폭 너비, 이 세로 길이는요. 12에서 14cm가 좋다. 심장보다 팔이 높으면 혈압이 내려가고요. 팔이 낮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반비례예요. 팔이 높으면 혈압이 내려가고 팔이 낮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그래서 심장과 팔 높이가 같아야 된다. 편마비 환자 식사 보조 방법은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해준다 이거죠. 1. 마비된 쪽으로 음식을 씹게 한다. 땡. 2. 한 번에 음식을 입안에 가득 넣어준다. 3. 불쾌감을 주는 처치는 식사 전에 실시한다. 4. 환자가 음식을 먹고 난 후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5. 음식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음식을 조금 먹어보게 한다. 정답은요? 4번. 환자가 음식을 먹고 난 후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다 먹으면 입에 넣어준다 이거예요. 편마비 환자 혹시 기도로 막힐까봐. 마비된 쪽 아니죠.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한 번에 가득 넣어주지 않죠. 적당히 먹어야죠. 또 불쾌감을 주는 처치를 식사 전에 하면 밥맛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어요. 밥 먹고 나서 한참 있다 하는 게 좋죠. 음식의 온도를 확인해서 그 온도 확인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어디다가 떨어뜨리는 거였지? 여러분 이거 저희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환자의 배설량에 포함해서 기록해야 하는 것은 섭취량과 배설량 문제 100문제 중에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섭취량은 말 그대로 몸으로 들어온 거, 배설량은 빠져나간 거. 그 중에서 배설량에서 포함 안 되는 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보기 보세요. 1. 구토물, 배설량일까요? 2. 주입된 위간 영양액, 섭취량일까요? 배설량일까요? 3. 정맥으로 주입된 혈액. 4. 약을 복용할 때 마신 물. 5. 양치질할 때 사용한 가글액. 정답은요? 1번 구토물이 배설량이죠. 섭취량과 배설량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주입된 거 섭취량이죠. 정맥으로 주입된 위간 영양액 다 섭취량이죠. 약 먹을 때 먹은 물 섭취량이죠. 가글액은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니잖아요. 가각하고 칵 뱉어내는 거니까. 섭취량, 섭취한 음식, 복막 주입액, 수혈, 위간 영양액 이런 거. 또 얼음을 먹었어. 얼음의 2분의 1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약 먹을 때 먹은 물 섭취량이다. 배설량, 구토물, 소변, 상처, 배액, 젖은 드레싱, 출혈, 심한 발한 다 배설량이지만 배설량이 아닌 거 그냥 땀, 가글액, 정상적인 똥, 대변 난대요. 설사는 되죠. 이거 아시죠? 기저귀는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낙상 예방 활동은 1.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2. 야간에는 조명을 소등한다. 3. 호출배를 높은 곳에 걸어둔다. 4. 취침 시 침대 높이를 최대한 높여준다. 5. 신고 벗기 편한 헐거운 슬리퍼를 신게 한다. 정답은요? 1번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야간에는 조명을 환하게 켜야 돼요. 특히나 화장실은요, 24시간 켜놔도 좋습니다. 호출벨은요, 손이 닿는 곳에 걸어둬야겠죠? 침대 높이가 최대한 낮은 게 떨어졌을 때, 침대에서 떨어졌을 때도, 덜 다치죠. 침대 높이는 낮춘다. 침대 아래에 요를 깔아서 떨어져도 쿠션이 있게 한다. 이런 것들이 맞는 답입니다. 헐거운 슬리퍼 넘어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맞는 슬리퍼가 좋아요. 노인의 낙상 예방.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왜? 현실에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노인들이 낙상,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떨어지거나 이러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치고 나서는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무거운 물건은 들지 않는다. 뒷굽이 낮고 폭이 넓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 좋다.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한다.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왜 좋냐? 조심하게 되거든요. 앉거나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빨리빨리 움직이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실내 조명을 개선한다. 캄캄하면요, 젊은 사람도 안 보여요. 노인들은 더구나 이게 빛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어둡게 보입니다. 조명이 그래서 환해야 돼요. 실내 장애물을 개선한다. 바닥에 뭐가 많이 있으면 걸립니다. 전선에도 걸리고요. 걸려 넘어져요. 바닥이 깨끗해야 돼요. 각이 진 곳에 보호패드를 댄다. 정말 머리 많이 부닥치더라고요. 침상 난간을 올린다. 바닥에 물기가 없게 한다. 물기가 있으면 정말 쭉쭉 넘어집니다. 물기는 무조건 닦아줘야 돼요. 호출기는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둔다. 요즘에는 부모님 연세 드셨으면요, CCTV 필수예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용 깔판을 깐다. 욕실에서 넘어져서 어깨 부러지시는 분 정말 많이 봤고요. 넘어지면 그냥 고관절, 골절 거의 옵니다. 낙상 너무 중요하죠? 배뇨 시간을 정해놓고 화장실을 간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낙상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번 다치면 일단 회복이 너무 안 돼요. 특히나 나이 먹어서는 인대도 다치고 또 뼈가 붙으려면 거의 막 한 달, 두 달 누워있을 수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근육도 빠지죠? 그래서 콧줄 꽂고 결국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요양원 가시고 이런 것들이 다 낙상 때문에 그렇게 상태가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낙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노인 환자는요,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또 이 낙상 이후에 이전의 삶의 진로는 돌아가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규칙적인 운동에서 근육을 키워야 돼요. 치료적 의사소통 방법 중 반영이 나타난 대안은 반영이라는 뜻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1.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2.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3.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4. 그런 일이 보통 있을 수는 있는 일인가요? 5.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많이 좋으신 모양이군요. 정답은요? 5번이요. 이 치료적 의사소통은 보통 수술하고 나서 이 환자와 보호자를 대할 때 우리가 이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반영은요, 대상자가 그 나타냈던 느낌이나 내용이나 그 용어를 다시 표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많이 좋으신 모양이군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했겠어? 전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이 많이 좋으시구나. 이렇게 다시 표현하는 게 반영인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침묵이죠.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수용이죠. 적극적으로 듣는 거 경청.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찍으세요. 근데 이제 반영은 그 사람이 표현했던 그 표현을 다시 내가 한번 하는 거, 그게 반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문제가 변경에서 꼭 100문제 중에 한 문제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틀리시는데, 이런 문제 있었어요. 정맥주사 바늘 삽입 직후 환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아파요, 선생님. 다시는 제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지금 많이 아파서 화가 나신 것 같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래요.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러면은요, 어떤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래요. 성인 환자의 요골맥박 측정 결과 리듬이 불규칙할 경우 우선 할 간호보조 활동은 시기차는 여기 손목에서 요골맥박 트죠? 여기가 불규칙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데를 재야 된다. 이게 답이겠죠. 어디를 재냐? 1. 체온을 측정한다. 2. 호흡을 측정한다. 3. 수분을 섭취한다. 4. 60초 동안 심천맥박을 측정한다. 5. 다리를 올리는 자세를 취한다. 맥박이 불규칙한데 다시 정상 맥박을 재야겠죠? 정답은요? 4번. 다시 맥박을 측정한다. 근데 어떤 맥박? 심천맥박. 심천 부위의 맥박을 측정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맥박이 불규칙한데 체온 재고 호흡 재고 수분 먹이고 다리 들어 올리고 쇼크 자세 취하고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 맥박 5개월 된 영아의 맥박을 안정시에 측정한 결과 간호사에게 알려야 되는 경우는 이런 문제 있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는 거죠. 성인의 맥박은 1분에 60에서 100회가 정상입니다. 애기들은 더블이에요, 거의. 80 이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보기에서 찍으시면 되겠어요. 일단 심천맥박이 어딘지 위치를 알아야 돼요. 이거 위치도 나온 적 있었어요. 보기에 좌측 중앙의 쇄골선, 여러분 여기 이 빨간색 화살표 보이죠? 좌측에, 우리 눈에는 오른쪽이지만 이 대상자 위주로 하면은 이게 좌측이죠. 좌측의 중앙에 있는 쇄골선과 늑강골이 1, 2, 3, 4, 5, 4, 5번째 늑강골이 만나는 요 지점, 요 동글뱅이에 있는 지점이 심천맥박인 거예요. 이 부위를 1분은 재야지 정확하게 맥박이 측정이 된다 이거거든요. 심천맥박을 언제 재냐? 요골맥박이 비정상적일 때, 일반적으로 맥박 쟀는데 거기가 좀 비정상일 때, 간헐적인 부정맥일 때, 뭔가 이게 옷이나 석고붕대를 해가지고 이 접근이 어려울 때 심천맥박을 측정한다 이거예요. 심천맥박은요, 부정맥이 있을 때 잰다. 1분 내내 측정한다 이거예요. 심천맥박 보고 왔죠? 부정맥이 있는 성인 환자의 맥박을 정확히 측정할 부위는, 그러면 심천맥박 하세요. 심천맥박 국시에 잘 나옵니다. 또 맥박 결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골맥박과 동시에 측정해서 비교해야 되는 거 심천맥박이에요. 또 성인 환자의 요골맥박이 리듬이 불규칙했을 때 어떻게 하냐? 1분 동안, 60초 동안 심천맥박을 측정한다. 측정국시에도 나왔던 거예요. 심천맥박 기억하십시오. 부정맥, 정맥이 불규칙적으로 뛴다. 문제가 있다. 원활하지 못하다 이거죠. 심천맥박, 심천부의 그 부위의 맥박을 재는 거다.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발의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맥박의 측정 부위는 족배동맥이다. 맥박을요, 요골동맥 또는 심천맥박에다가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상안동맥, 요골동맥, 여기 대퇴동맥, 슬화동맥, 족배동맥 이런 데다가 다 측정할 수가 있어요. 축두동맥, 경동맥. 편도 절제술을 받은 아동이 심한 인후통을 호소할 때 목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거 1. 열램프 2. 얼음 칼라 3. 저체온 담요 4. 수분 열 패드 5. 알코올 스폰지 목욕. 정답은요? 목에다가 시원하게 얼음 칼라를 대줘라. 카라. 우리가 이렇게 카라, 옷에도 이렇게 카라가 있잖아요. 얼음 카라라고 이렇게 목도리 도마뱀처럼 차갑게 이렇게 두르는 게 있어요. 호스피스 환자의 간호에 대한 내용은, 호스피스 병동이 뭐예요? 이제는 가망 없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서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소예요. 1. 환자와 가족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준다. 2. 병이 완치될 수 있다고 격려해준다. 3. 가족들의 슬픔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준다. 4. 죽음을 앞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5. 환자를 찾는 방문객에게 면회 사절임을 알려준다. 정답은요? 1번이에요. 환자 가족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준다. 다들 우울하거든요. 그냥 심리적으로 지지해주고 좀 이해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병이 완치될 수 있다고 격려해준다? 어차피 완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안락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완치될 수 있어요. 이런 헛된 희망은 주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슬픔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 직원의 태도에 분노가 끓어오르죠. 그래서 그냥 지지해줘야 돼요. 죽음을 앞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생명 연장이 사실 좋은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쵸. 저는 사람의 존엄성은 본인이 자기 손으로 밥을 먹고, 자기가 두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서 대소변 보고, 저는 제가 나중에 뭐 어떻게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살고 싶은데, 그 이후에 뭐 콧줄 꽂고, 누워가지고 사지마비 되고, 그러면은 사실 저는 죽는 게,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안락사가 합법화 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환자를 찾는 방문객에게 면회사절임을 알려준다. 뭐 이게 호스피스 환자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요. 그죠? 호스피스 활동, 임종을 앞둔 사람과 그 가족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돌보는 과정. 또 완치를 꾀하는 치료가 아니라 증상만 조절하는 거예요.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주고 요런 정도입니다. 가족관리, 증상조절, 통증관리, 영적인 지지를 한다. 건강의 정의 기억나시나요? WHO가 말한 건강의 정의는 신정사 안녕이었어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상태, 웰빈 상태. 안녕이 뭐 그 안녕입니다. 근데 거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호스피스 활동 또는 임종 시에는 영적인 지지까지 해줍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있을 때는 숙연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면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고 그 받아들이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후 처치법. 일단 사후 하기 전에 임종이 임박했을 때 어떤가요? 환자가 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청색증이 오죠? 산소 부족으로 푸르딩딩해집니다. 붉은색 핏기가 안 돌아요. 그리고 추워요. 그럼 추울 때는 부분 보온을 하면은 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전기기구, 전열기구 막 이런 것은 피합니다. 담요를 사용한다라는 거.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줘요. 이 순환이 안 되니까 배액도 안 돼요. 이 침 삼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가 막힐 수 있잖아요. 기도 흡인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주고요. 대상자가 혼수 상태여도 정신이 없어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나서도 청각이 한 몇 분 동안 깨어 있대요. 그래서 항상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 평소에 그렇게 스크루지처럼 굴더니 아이고 이렇게 죽을까 돈 좀 쓰지 이렇게 자기가 죽는 순간에 그런 말을 들으면서 가면 얼마나 이 영혼이 불안하겠어요. 그쵸? 너무 슬프죠?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아 엄마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했었고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난 너무 좋았어. 엄마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좋은 말을 마지막에 듣고 가실 수 있게 해줘야겠죠. 소변량이 감소한다. 일단 이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은 식욕이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소변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핍류가 오죠. 또 환자가 말할 때 경청하고 공감해준다. 듣기 싫어도 옛날 얘기하거나 이러면 아 그러셨구나 공감해주는 게 그 사람의 행복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오히려 직원일 때는 남한테는 하는데 가족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후 처치법.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얼굴이 금방 까매져요. 그럼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머리랑 어깨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약간 높여주면 얼굴색이 검게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사후 강직이 옵니다. 뭐 한 4시간부터 한 3일까지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해줍니다. 다 똑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분비물이 나와요. 침도 나오고 소변도 나오고 대변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기저귀를 대주지만 죽고 나면은 패드를 대줍니다. 그리고 그 시트를 어디까지 덮어줘요? 어깨까지 덮어줍니다. 이론은 그래요. 얼굴을 덮지 말라고 합니다. 드라마는 항상 얼굴까지 덮지만 현실은 어깨까지만 덮어준다는 거. 사실 임종 시에는 가족이 직접 돕게 한다. 가족이 요양원에 이제 부모님 맡겨놓고 사실 케어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임종 시에는 뭔가 직접 돕게 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있을 때 일단 내 부모님을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보낼 수가 있고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그 돌아가시는 분이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실수록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직원, 그리고 결국 나의 죽음까지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간호조무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거 뭐 핫바리 자격증이다, 뭐 파출부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거는 딴 사람만이 알아요.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 인해서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요.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 올바른 체위는 의식이 없다, 입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했죠. 1. 보기, 2. 치기, 3. 수룡이, 4. 배횡아위, 5. 트렌텔렌버그 체위. 정답은요? 2번 치기. 무의식 환자니까 앉혀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개만 옆으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의식이 있으면은 상체를 올려주면 좋은데요. 그쵸? 보기는 엎드린 자세. 수룡이 뭔지 아시죠? 월경통 완화 자세. 배횡아위, 회음부 간호 자세, 무릎만 올리는 거. 트렌델렌버그 체위, 다리를 올려준다. 쇼크 자세. 등 마사지 방법은 1. 자세는 보기를 취하게 한다. 엎드린 자세죠. 2. 윤활제는 차가운 상태로 사용한다. 3. 피부가 건조하면 알코올로 마사지한다. 4. 혈전성 정맥염 환자는 15분 이내로 마사지한다. 5. 피부에 발적이 있는 뼈 돌출 부위는 반복하여 마사지한다. 정답은요? 1번. 자세는 보기를 취하게 한다. 엎드려 있어야 등 마사지 맞죠? 윤활제 차갑게 하면 안 되죠? 약간 미지근하게 체온 정도 실온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건조하면 알코올 마사지 더 한대요. 정맥염 환자 마사지하지 않는다. 발적 있다. 더 안 한다. 마사지 안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의 반응으로 바람직한 것은 화학요법을 위해 입원한 말기 후두암 환자가 저도 제 친구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마음껏 다니면서 즐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바람직한 간호조무사의 반응은 1. 조금 우울해지시니까 다른 얘기 할까요? 2. 이번 치료를 받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3. 저라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겠어요. 4. 마음껏 여행 다니시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으시군요. 5.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시면 어떻게 친구처럼 여행을 가실 수 있겠어요? 의사소통 문제죠? 정답 4번입니다. 저도 제 친구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다니고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러시구나.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으시구나. 이거 뭐예요? 반영이죠. 그 환자가 한 말, 그 표현을 그대로 하면서 공감해 주는 거죠. 대상자가 나타낸 느낌이나 내용을 간호조무사가 다시 표현하는 것, 반영입니다. 치료적 의사소통 문제 한 문제 꼭 나오죠. 반영, 대상자가 나타낸 느낌이나 내용을 간호조무사가 다시 표현하는 것. 침묵, 가만히 있죠? 심사숙고할 시간을 제공한다. 계속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상대의 생각이 정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수용,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경청, 오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잘 들어준다. 이런 문제 있어요. 정맥주사 바늘 삽입 직후 환자가 이랬어요.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제 방에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요. 너무 아프시구나. 화나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랬을 때는요. 어떤 부분이 이해하실 수 없으실까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 되겠습니다. 난청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난청, 어렵다, 어려울 난, 들을 청, 귀가 안 들리는 거죠. 1. 긴 문장으로 설명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말한다. 3. 환자와 이야기할 때 입을 가린다. 4. 보청기 착용 시 입력을 낮게 조절한다. 5.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5번 바디 랭귀지 써야겠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한다. 귀가 안 들리는데 긴 문장 어려워요. 좀 정확하고 짧은 문장이 좋죠. 또 입은 크게 벌려야 돼요. 입 모양을 또박또박하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 환자와 이야기할 때 입을 가리면 안 되죠. 보청기 착용 시 입력은 크게, 입 크. 입력은 크게 해야 되고요. 출력은 낮게 해야 됩니다. 입력을 크게 해야 그 사람 그 보청기가 더 커지나 봐요, 소리가. 난청.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한다.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한다. 어깨를 두드려서 신호를 주는 것도 괜찮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면서 얘기한다. 몸짓, 얼굴 표정, 이렇게 전달한다. 이해할 때까지 반복한다. 천천히 차분하게. 또 보청기 입력은 크게, 입 크. 24시간 소변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을 수집할 때는 깨끗한 중간 소변을 받게 한다. 2. 검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본 소변은 용기에 수집한다. 3. 소변 수집 중 용기를 버렸다면 처음부터 다시 수집한다. 4. 검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본 소변은 수집하지 않고 버린다. 5. 소변을 수집한 용기에서 소변을 덜어내어 다른 소변 검사에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중간에 소변 버렸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집한다 이거예요. 1번 왜 틀렸어요? 소변을 수집할 때 깨끗한 중간 소변을 받게 한다. 24시간 소변 검사는요, 첫 소변 전체 그냥 다 버리고 무조건 다 모으는 것입니다. 중간 소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중간 소변을 받는다, 이거는 무슨 소변 검사예요? 일반 소변 검사입니다. 일반 소변 검사. 검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본 소변 전체 다 버린다고 했어요. 또 4번, 검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본 소변까지 다 모은다 했어요. 처음에 본 소변 전체 싹 버리고 나머지 다 끝까지 모은다. 이게 24시간 소변 검사입니다. 24시간 내내 소변을 다 모으는데 첫 번째 소변만 싹 다 버린다 이거예요. 5. 소변을 수집한 용기에서 소변을 덜어내요? 아니에요. 덜어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싹 다 모으는 거죠. 24시간 소변 검사. 24시간 내내 소변을 모으는데 단 한 번 버린다. 첫 소변은 전부 버린다 이거예요. 첫 소변 전체 다 버리고 다음날 마지막 소변까지 수집하는 게 24시간 소변 검사다. 중간에 흘렸어. 뭐 깜빡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다음날 시작해야겠죠? 24시간 요 검사물에 체뇨 중이라는 표시를 달아둔다. 그래야 중간에 버리거나 깜빡하고 안 모으는 것을 방지하겠죠? 능동적 관절 범위 운동 중 고관절의 외회전으로 옳은 것은 외회전, 일단 밖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럼 안쪽으로 나가는 4번, 5번 그림은 틀립니다. 4번, 5번은 답은 아니다. 외회전 정답 1번 되겠어요. 모르시면 일단 암기를 하세요. 외회전, 밖으로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내회전, 안으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5번 볼게요. 내전, 외전은 뭐죠? 내전은요? 인체의 중앙선으로 가까이 오는 거. 외전은요? 중앙선에서 멀어지는 운동입니다. 그냥 중앙선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외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 내전. 그래서 시스타가 옛날에 췄던 춤,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 보고, 그 노래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외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 내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외전, 내전은 뭐라고요? 밖으로 회전하는 거 외회전, 안으로 회전하는 거 내회전입니다. 외회전, 팔다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도 밖으로 이렇게 도는 거 외회전,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내회전이 될 수가 있다. 다리도 밖으로 회전하는 거 외회전, 안으로 회전하는 거 내회전이요. 그래서 국가고시에서 팔에 대한 외회전 문제도 있었어요. 이 점선이요, 여기 팔이 있다가 실선 위로 올리는 거, 요게 외회전이었죠. 이 외회전은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직각으로 올립니다. 차렷 자세에서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밖으로 회전하는 게 외회전. 내회전은 이 밖에 있는 팔꿈치를 다시 안으로 하는 게 내회전이 되겠어요. 팔을 직각으로 해서 밖으로 위로 올리는 거, 이게 바로 외회전. 안으로 아래로 내리는 거 내회전입니다. 다리도 외회전, 내회전 기억하세요. 밖에서 안쪽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게 내회전, 외회전이에요. 회전시키는 게 내회전, 외회전. 중앙선에서 가까이 오는 거 내전, 멀어지는 거 외전. 복수천자 체위로 옳은 것은 배에서 물 뽑는데 앉아서 뽑는다. 이거 딱 이미지로 머리에 기억하세요. 1. 보기, 2. 좌위, 3. 절석이, 4. 스릉이, 5. 심수위. 정답 뭐예요? 너무 쉽죠? 좌위 또는 반자위, 앉아서 배에서 물 뺍니다. 보기, 엎드려 있는데 배에서 물 어떻게 빼요? 절석이, 쇠석이, 절석이 산부인과 자세죠? 슬흉이, 제가 이 말을 하면 머릿속에 탁 이미지 떠오르셔야 됩니다. 월경통 완화 자세, 또 심수위, 좌측 심수위, 간장 자세.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 시 고관절의 운동 요법으로 옳은 것은 1.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한다. 2. 발가락을 위로 올린다. 3. 발가락을 오므린다. 4. 양쪽 발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린다. 5. 한쪽 무릎을 굽힌 후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린다. 정답 뭐예요? 5번입니다.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이 이 골반 뒤쪽인데 발가락을 깔짝거린다고 고관절 운동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고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린다? 몰라도 찍을 수 있습니다.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환자의 배설량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요거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보기 보셔야 돼요. 멍하니 보기 보면요. 2번 읽어야 됩니다. 국가고시 100분 안에 100문제 풀고 마킹까지 하죠. 2025년부터는 105문제예요. 실기가 5문제가 더 추가됐습니다. 빨리빨리 문제를 읽고 보기 한 번만 보고 답을 캐치할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배설량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1. 구토는 제외한다. 왜 제외할까? 2. 기저귀 속 배설물을 긁어내어 측정한다. 3. 가글액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4. 상처 배액량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5. 정상 대변의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정답 느낌 오셨나요? 4번이죠. 상처 배액량, 고름. 이거 당연히 배설량입니다. 1번 구토는 제외한다? 구토도 배설량이에요. 2번 기저귀 속 배설물은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게를 측정한다고 했어요. 기저귀의 무게. 원래 기저귀가 만약에 100g이었어. 그런데 총 무게가 300g이야. 그러면 나머지 200g이 배설량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3번 가글액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가글액 말 그대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섭취량 아니죠. 뱉어냈어요. 이거 배설량이에요?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니에요. 그냥 무에서 무예요. 그쵸? 5번 정상대변의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몸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이게 특이하니까 암기하시라 그랬죠? 그냥 똥, 정상대변은 배설량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신기하죠? 그럼 소변은요? 소변은 또 취급해요. 설사는 배설량이 됩니다. 일반적인 그냥 똥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섭취량과 배설량 문제 여러분 완벽하게 맞으실 수 있도록 이론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그 문제와 답만 알고 넘어가시면요. 점수에 차도가 없습니다. 왜 점수가 안 올라요? 문제 많이 푸는데 이론을 안 보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조금 변형되면은 이론이 총 10개야. 한 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에 관련된 이론을 다 알아야 변형 문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섭취량과 배설량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 키워드거든요. 한 번 섭취량 나오면 한 번 배설량 나와요. 퐁당퐁당 나오니까 모든 이론을 아셔야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섭취량은요. 먹는 거. 뭐 주사로 맞는 거,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게 섭취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혈 받았어. 그 피가 몸무게가 더 늘어나잖아요. 섭취량이에요. 위간 영양에 콧줄로 밥 먹었어? 이거 당연히 섭취량이죠. 입으로 먹었어. 경구가 뭐예요? 입으로 먹었다 이거 아닙니까? 섭취한 음식, 복막 주입액, 비위간 또는 튜브 삽입 음식 몸으로 다 들어오니까 섭취됐죠? 섭취량입니다. 또 비경구, 입으로 먹는 거 아니고요. 주사 맞는 거, 수액, 혈액 성분, 얼음 이거는요 다 섭취량인데 얼음은 절반만 환산한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어떤 표현으로 나오죠? 섭취한 얼음량의 절반을 또는 2분의 1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약을 복용했어. 이때 물과 먹죠. 이 물도 섭취량으로 계산한다.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여러분? 쉽죠? 배설량,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입니다. 웬만한 거 다인데 포함되지 않는 걸 기억해 보세요. 가글액 아무것도 아니에요. 섭취도 아니고 배설도 아닙니다. 정상대변 이게 좀 특이하죠. 그냥 똥 정상대변은 배설량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설사 출혈 심한 발하는 다 배설량입니다. 그냥 땀 그냥 발하는요. 이거는 측정이 안 돼요. 배설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발한 또는 같은 말로 정상호흡 시의 수분 소실량 또는 신진대사에 의해서 생기는 수분은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저귀는요. 똥을 긁어내는 게 아니라 무게를 잰다. 아시겠죠? 자, 섭취량은 다 포함한다. 얼음을 먹었을 땐 2분의 1만. 배설량 뭐가 제외된다? 정상 똥, 가글액, 발한, 그냥 땀은 안 된다는 거.